나는 피트니스 센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에 나가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163cm 정도, 몸무게는 50kg 남짓,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마른 체구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내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고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얼른 차를 내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한참 대화가 오간 후 아내가 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년 전에 남자가 있었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남자는 돈을 번다고 러시아로 갔고 이후 연락이 없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어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기 영양 상태도 걱정이래. 그녀는 나를 찾아온 이유도 설명했다. 아는 언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나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고 그것이 입소문이 난 모양이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주곤 했지만 최근에는 전략을 바꿨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대부분은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는 대답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다. 도와주시면 제가 두 번째 아내가 되어도 좋아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곳 민족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몸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이들과 관계한 적이 없으니 깨끗한 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점이다. 이건 보통 이곳 여성들이 먼저 꺼내는 말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빵을 살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건네 그녀를 내보냈다. 아내도 황당해하며 저렇게까지 자존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 라고 혀를 찼다.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나는 생계형 몸팔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인간 역사상 늘 존재해온 생존 방식 중 하나였다. 직업적인 여성도 있겠지만 생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만 했다. 심지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조차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태국은 관광산업과 연계된 성산업이 발달하여 많은 여성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을 부양하는 딸들이 존재한다. 베네수엘라 또한 경제 붕괴 이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는 여성이 급증했다. 콜롬비아 등으로 넘어가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도 많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곳 사회에서는 몸팔이가 엄격히 금지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합법화하는 국가도 있고 철저히 단속하는 국가도 있다. 과연 법적인 규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빈곤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 나는 아직도 그 여성의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돈과 음식을 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오늘 내용과 관련된 이곳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